예, 그 서천에 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진 거죠. 280개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점포가 한꺼번에 완전히 불타는 화재가 있었습니다. 명절인 설을 앞두고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설 대목에 장사를 잘해야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주민들의 절망과 좌절이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인들을 위로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고 상인들이 대통령 만나기를 기대하고 이래 있었는데 상인들은 만나지도 않았죠. 그리고 2층으로 다 몰아 올려버리고 오히려 한동훈과 만나는 장면이 부각이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동훈과 윤석열의 이 만남, 정치적 봉합쇼를 위한 배경 화면으로 이 화재 현장이 이용됐고 국민들의 아픔이 이용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큰 비판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본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내용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비판에 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일 만큼 결과가 그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래서 상인들도 되게 분노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은 왜 거기서 만났느냐? 이제 민생 현장을 살핀다, 국민의 불행을 따돌리기 위해서 갔다 하는 명분을 얻기 위해서 그 장소를 택했지만, 그럼 대통령만 가면 되는 자리에 당의 비대위원장은 말 나왔느냐? 사전 약속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런 거죠. 사전에 정확하게 약속되고 거기서 만나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신경이 쓰여 가지고 정말 그 불행을 당한, 좌절을 겪고 있는 우리 상인들을 보살피고 따뜻거리는 소리 한 거죠. 그건 대통령에도 문제가 있지만은 대통령을 모시는 참모들 그리고 경호실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그런 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또 그들에게 위로한다는 말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는 그런 좋은 자리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대통령 신기 경호하고 차단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게 뭐 정말 대통령을 어렵게 힘든 곳으로 계속 내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본인도 그런 걸 좀 싫어하거나 그런데 짜증을 내거나 이렇게 하니까 옆에 참모진이나 경호진 팀도 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수록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고립화되는 거예요. 국민들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점점 더 비난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더군다나 그 장소에서 한동훈을 만나기로 미리 계획이 됨으로써 한동훈과의 만남에 더 집중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 덜 신경을 쓰게 되니까 더 그게 크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럼 한동훈하고 만나서 뭘 했겠습니까? 그 사이에 있던 갈등을 봉합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은 90도 절을 했습니다. 90도 절을 한 거는 어쨌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검찰은 원래 검찰들끼리 상급자한테 저렇게 한다, 그런 이제 통상적인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한동훈은 나는 꼬리를 내립니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행동으로 보여주는 꼬리 내리기 모습입니다. 예, 뭐 신기를 건드려서 미안합니다, 이런 걸 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90도 인사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한동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졸보구나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졸보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다른 정치적 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작전상 후퇴다. 내가 이 당을 더 확실하게 장악하고 쫓겨나지 않고 내 파일을, 내 지분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작전상 후퇴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이런 전략으로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능적으로 검찰의 상하관계에서 일어났던 그런 90도 인사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겁먹고 절부터 하게 된 그런 경우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이러한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그 세 가지가 뒤엉켜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한동훈의 패배도 아니고, 그죠?
윤석열의 완전한 패배도 아닌 적당한 수준의 봉합쇼였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그 90도 절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머리에는 졸보의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된 데는 이제 2인자 한동훈이 1인자 윤석열의 영리를 건드린 것이죠. 윤석열의 영리는 뭐겠습니까? 윤석열의 영리는 역시 김건희 여사가 되겠죠. 김건희 여사의 삶과 여러 가지 행적이 국민들의 정서에 너무나 반하는 게 많고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몇 개의 단점이 있는 것이죠. 그 단점 중에 하나를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지금 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한동훈이 맨 처음 비대위가 됐을 때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김건희 특검이란 말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이치 특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이비 홍길동이 됐던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사이비 홍길동이 됐던 한동훈. 도이치 모터 도이치 특검이라고 불렀다. 김건희 특검이라고 부르지도 못했는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신년 인사한다고 전국을 한 바퀴 싹 돌고 나니까 자신감이 붙은 거죠. 시체말로 뽕을 맞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살짝 대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자신감을 가지고 한번 대들어 본 거죠. 그것이 예를 들면 비올백 관련해서 뭐 이제 그걸 뭐라 하죠? 뭐 정치적 조작이다 또는 뭐 몰카 공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해 볼 게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 입장이 살짝 바뀌는 거죠.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대노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충돌이었고 그런 충돌에 대한 봉합쇼였다. 이 과정에서 윤석열은 뻑하면 경노하는 사람, 썩내는 사람, 욕설을 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한동훈은 그 앞에서 비굴하게 90도 절을 하는 졸보로 보이는 그런 만남이었다. 이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획된 거였고 예견됐던 만남이었다. 그러나 둘 다 상처가 심했던 만남이었다. 이렇게 봅니다.